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것은 헬로윈 특별법입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묘한 돈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헬로윈 데이가 뭡니까? 외국인들이 그 귀신놀이 뭐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선 유독 젊은 층에서 이제 술 먹는 날로 정해가지고 흥청망청 모여서 술을 먹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희한하게도 헬로윈 데이에는 이성들을 찾아서, 남자는 또 여자를 찾아서, 여자는 또 젊은 잘생긴 오빠, 여동생 이런 거 찾아서 이태원에서 말이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들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때로 이제 술을 먹고 그렇게 놀고 합니다. 좀 더 취하고 좀 더 이쁘고 잘생긴 이성을 만나보자는 게 이 젊은이들의 헬로윈데이 유흥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22년에는 말이죠. 너무 좁은 골목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던 거죠. 근데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장난처럼 느낀 거야. 젊은 사람들이 야, 서로 여자애가 저기 가서 못 가고 만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장난처럼 야, 밀자, 밀어붙여. 그래서 서로 장난처럼 밀고, 또 아래에서는 위로 밀고 위에서는 아래로 밀고 으쌰으쌰 서로 막 신나서 장난치다 보니까 야, 뭐야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장난처럼 했던 것이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그래서 참사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압사가 맞죠. 압사가 맞고 헬로윈 데이에 모인 청년들의 압사 사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자, 그러던 와중에 손끝이 검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골목 중간에 너무 진한 회색으로 이 피어오르던 연기, 저 연기 뭡니까? 그런 연기들이 또 촬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그날의 사망자 중에서는 부검한 사람이 안 보여. 보통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사망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그래서 부검을 해서 여기서 이런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서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 건데, 부검을 다들 안 한대.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이나 희생자 쪽에서는 그런 부검의 협조는 없었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진상규명을 해달래. 뭔가 시작과 중간이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야당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패스트트랙으로 시행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해버립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들어있는 건가 해서 제가 그 특별법을 직접 훑어봤습니다. 보통의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 유가족, 그러니까 피해자 유가족의 범주에는 배우자와 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헬로윈에는 특별하게도 피해자의 범주에 삼촌이 들어갑니다. 삼촌까지는 유가족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삼촌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유가족 중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하필 그 특이한 케이스가 유가족 대표에 들어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피해자 범주가 만들어진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자, 특별법 2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망의 나에는 10월 29일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다 피해자로 퉁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 이태원에 있었던 10월 29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로 퉁치자. 이렇게 하면 피해자 수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걸 명시해놨다는 거예요. 명시. 거기 한술 더 떠서 말이죠. 이태원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그 피해자 범주에서 그 사람들의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의 자식도 다 피해자로 넣어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놀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원에 없었어도 헬로윈 참사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까지도 피해자로 놓자. 이게 다 지금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나 가는 범주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냥 부산에 있던 김모 씨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피해자 범주를 만들어놨을까요? 다음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피해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대요. 참여라고 썼지만 간섭이라고 읽힙니다. 자, 그리고 생활지원,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지원이라고 써있지만 돈이라고 읽힙니다. 지원금이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요겁니다. 피해자들은 말이죠. 추모 사업이나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그 회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자, 그 말인즉슨 다른 데서 활동하던 시민단체나 좌파 진영의 누구나 다 피해자로 등록을 하고 그 후에 뭐 밥벌이를 여기서 좀 하면 어떻겠니? 그 추모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회복 프로그램에도 얼마든지 시민단체가 껴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피해자로 들어오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맡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조사위원회 어떤 곳이냐?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특별히 공무원으로 보직을 만들어줍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공무원 자리를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위원장이 아니라 실무자, 사무처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어쩌다 공무원까지 되는 누군가가 분명히 발생하겠네요. 그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정이 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조사위원회가 총 60명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공무원도 별도로 파견이 됩니다. 공무원의 인원 제한은 지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권한은 어떨까? 막강합니다. 그동안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다 볼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법에다가 자료를 응하면 반드시 주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대단하죠? 반드시요. 줘야만 합니다. 청문회도 열 수 있어요. 여기에 출석을 안 하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행 명령권도 조사위원회에 주었어요. 필요하면 수사기관에다가 수사 요청도 가능한데요. 말이 요청이지 그 뒤에 어떤 부연 설명을 해놨냐면 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무네요, 의무. 이렇게 보완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권유로 보이시진 않죠? 또 있습니다. 영장 청구 의뢰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말이 의뢰지 사실 경찰과 같은 권한입니다. 경찰이 하고 있는 영장 청구 신청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장을 청구하도록 의뢰하라. 경찰과 같은 권한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 44조에는요. 조사위원회가 원하면 특검도 열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회도 말이죠. 특검을 열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특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는 그냥 자기네가 결정하면 특검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어느 정도의 이 권한인 건지 느껴지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권력기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헬로윈 조사위원회는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휘둘러서 나중에 사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범주도 말도 안 되게 넓은데 이제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말이죠. 국가가 피해자가 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라고 써놨고요. 국가보다 피해자의 의견이 더 중요시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 지원의 끝판왕은 이겁니다. 피해자를 위한 복합시설을 지어주고요. 복합시설, 건물. 여기선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문화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 건물에서는. 그리고 추모 사업, 모두 얘기했던 추모 사업. 공원도 만들고 기념관도 짓고 추모비도 세우고 또 홍보자료, 뭐 영상, 책 홍보자료도 만들고 잡지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다 출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관리해라 하는 거죠. 모든 돈은 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투명하게 자기네들 말대로 하면 이제 투명하게 집행하는 거죠. 그 돈이 전부 국가의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낸 세금들이 그 피해자들을 위한 밥벌이 사업으로 재단 만들고 뭐 기념비 만들고 뭐 하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는 사업이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국가의 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법까지 만드는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만든 이 법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뭐 시위꾼 누구든 참여 가능한 복지, 추모, 사업체를 구성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을 반대를 안 합니까? 노골적으로 말이죠. 누군가를 배불리겠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세운 거 아닙니까? 이 법을요, 패스트 트랙으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주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이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여지나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한 줄 평입니다. 헬로윈 데이에 도대체 누가 이태원으로 모이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